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지적도 확대하기에 이어 현장 답사편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택을 설계하는 단계를 한 가정 한 가정 이어 나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 초반에는 조건들을 검토하는 단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땅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는 거예요. 땅에 대한 내용.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적도를 확대해서 내 땅 안에 이제 내 땅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그 안에 정확한 치수대로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한 초기 단계였고, 두 번째는 이제 현장을 답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현장을 먼저 가고 지적도를 보거나 뭐 지적도 작업을 하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이음을 통해서 지난번에 봤던 토지 이음 사이트 있잖아요. 토지 이음 사이트를 먼저 본 다음에 기본적인 땅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법적 검토를 합니다. 가볍게. 아, 이 정도 여기 땅에는 어느 정도의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겠구나 정도만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로드뷰, 뭐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 같은 데서 통해 가지고 현장 상황을 간략하게 봅니다. 아, 여기는 지금 좀 좁은 길로 이렇게 가는 땅이구나 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확인해요. 이것들을 뭐 어느 거를 먼저 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단계에서는 크게 뭐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이 저한테는 좀 미리 알고, 이거는 추후 이제 설계를 위한 작업이지 땅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저한테는 먼저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것들을 먼저 확인하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현장 답사를 할 건데, 현장 답사를 왜 하는지, 그리고 꼭 필요한지, 그리고 답사하면서 체크할 것들을 정리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현장 답사를 왜 하냐고 이제 물어보면,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 설계, 이제 뭘 말 그대로 이제 집을 디자인하는 사람이죠. 디자인하는 사람과, 두 번째 실무자라고 생각해요. 실무자. 이 두 인원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건축사와 그 내 직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근데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한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건축사 한 명이 다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굳이 나눴냐면은 어,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이제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건축 설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 땅이 있고 여기 같이 이제 진입도로가 있을 때 내 땅이 있다면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가? 차량, 차와 사람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함. 분리하기 위함이고, 도로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입하고 어떤 식으로 나가고 하는 것들, 그리고 도로는 어떻게 생겼는지, 뭐 2차선인지 4차선인지, 도로에 인도가 있는지 없는지, 인도 유무 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왜냐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추후에 우리가 보차도 점용, 도로 점용을 해야 될 일도 있겠구나. 일의 업무에 대해서 추가해야 될 것들을 고려하고, 인접대지와의 관계는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으면 땅이 여러 개가 있고 이렇게 도로가 있다고 했을 때 미리 지어져 있는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미리 지어져 있는 건물들이 있을 텐데, 이 건물들과 내가 새로 지을 건물들이 어떤 관계를 맺을지, 이 좌측 사진처럼 건물들의 특징들이 어느 정도 통일감이 있어가지고 단지화를 이루는 경우가 있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건물을 설계해서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주변 맥락을 이해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의 하나의 경관이잖아요, 경관. 그렇기 때문에 그 경관을 고려한다면 맞추는 건 좀 중요하다고 봐요. 조망. 창을 어떻게 낼지, 어떤 방향에서는 창을 안 내서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 땅에서 인접한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산세를 볼 수도 있고, 어디 강을 볼 수도 있고, 바다를 볼 수도 있고, 인접한 이 주변 건물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실무자는 뭘 보냐? 이 건물과 이어지는 내부 설비들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관계. 왜냐하면 건물은 계속 뭔가를 내뱉고 뭔가를 가져오면서 순환을 하면서 건물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 순환되는 것들과 이 공공시설물들과 연결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수, 우수, 생활하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생활하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물들, 뭐 설거지하면서 나오는 물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물들을 어떻게 내보낼 것이냐. 그냥 밖에다가 그냥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수들을 어떻게 보낼지. 오수, 뭐 변기에서 나오는 똥물들 있잖아요. 똥물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보낼 건지. 우수, 비 내리고 나서 우리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비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빗물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빗물들이 처리를 안 해주면 범람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 빗물 처리가 조금 잘 안 돼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뭐 빗물이 오면은 이 빗물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유입하게끔 해서 이 저희가 사람이 이 생활하는 곳에는 빗물이 범람할 수 없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빗물이 이렇게 찬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한 건물 한 건물 한 건물들이 다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전기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전기, 조명, 뭐 콘센트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전기를 끌어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 시설. 예를 들어 뭐 KT, 뭐 SK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TV, 뭐 그런 통신에 관련된 것들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가스, 상수도, 물을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 크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통신도 다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보자고 한다면 저는 이 오우수를 가장 중시해요. 현장에서. 나머지는 그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상수도 또 중요하고 이 전기통신은 조금 이순위 정도고 이 오수 처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가스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이제 유무 그리고 상수도 정도인데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신 확인해 가지고 없으면 만들어 줘야 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연결해 줘야 되고 그런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을 답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꼭 필요할까? 현장 답사를 가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없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장 답사를 하려면 이제 건축 디자인을 위한 답사가 있고 주변 지하, 지상 매설물들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간혹 그냥 카카오맵 로드뷰만 보고 여기가 이렇구나 그리고 땅이 있고 도로가 여기 있구나 오케이 이리로 진입하자 뭐 이렇게 보고 그냥 설계하시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단지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여기 설계하신 분이
여기도 만약에 설계를 하게 된다면 안 가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통 안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로드뷰를 통해서 로드뷰를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로드뷰 아무거나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이 로드뷰를 보고도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쪽에 지금 맨홀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오수 맨홀이 있구나. 우리 땅이 만약에 이 땅이라고 한다면 이게 오수 맨홀이 있으니까 오수 맨홀이 있고, 저쪽에도 지금 맨홀이 있나? 이 도로에 매설이 돼 있겠구나 하고, 그러면 이거 여기서 나오는 그 오수는 여기 맨홀에 연결하든지 아니면 관로에 연결하든지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할 수 있고, 이 오수 맨홀을 도면에 표기를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뭐 기타 부수적인 것들도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여기도 지금 맨홀이 좀 보이니까. 근데 잘 안 보이면 이거는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라고 확인할 수도 있고, 이것도 보면 오수, 그러면 이 오수 맨홀하고 저쪽 오수 맨홀하고 쭉 연결돼 있겠구나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관로가 이쪽으로 있을 테니까 도면에 표기해서 이쪽으로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로드뷰로 일단 1차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전에 얘기했듯이 이 토지에 관련된 정보는 토목설계사무소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토목설계사무소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 땅에 있는 그 매설물들을 좀 확인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오수 맨홀이 있고, 여기가 사이트면 여기에 우수 맨홀 있고, 이렇게 우수 관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뭐 통신 관로는 이쪽으로 있고요. 뭐 어디 전봇대는 여기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가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저는 가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막상 현장을 가면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현장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일주일 전에 어떤 공사가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적어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가서 이 내용, 우리가 받았던 내용과 현장이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안 봐도 가능은 하다. 뭐 이렇게 그러면 답사하면서 체크하는 건 방금 전에 로드뷰에서 봤듯이 이 맨홀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맨홀의 위치. 오수 맨홀, 우수 맨홀은 우수라고 써 있고, 통신은 뭐 통신 맨홀이라고 써 있거나 뭐 KT 뭐 아무튼 여러 개 써 있고, 가스, 제수변 뭐 수변, 수도 뭐 이렇게 해서 물수 써 있고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맨홀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그 맨홀과 그 도로를 한번 봐서 결국엔 도로에 다 설치되어 있어요. 웬만하면 도로, 이 맨홀과 맨홀 사이는 관로가 연결되어 있구나 해서 우리가 그 만든 기존 도로에서 표시를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맨홀이 있고, 여기 오수, 여기 우수, 그리고 가스는 도시가스가 들어온다. 도시가스가 뭐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이렇게 끌고 오면 된다. 라는 거. 뭐 수도도 상수도관이 지나가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런 게 안 보인다면 이 각 지자체에다가 연락을 하는 거예요. 지자체나 이 공공 기관에다가 연락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수도는 수도사업소 아니면 지자체마다 그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디는 아예 수도 사업소가 있고, 어디는 수도가, 상수도가가 있고, 어디는 하수도가 있고, 상하수도 사업소가 있고, 그리고 지역 도시가스는 뭐 중부 있고, 뭐 또 뭐 있나요? 경기 뭐 이렇게 뭐 있겠죠? 도시가스가 이제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고객센터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이 집원 해당하는 집원 뭐 예를 들어서 어디 1262번지에 건물을 계획하려고 하는데 이쪽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들어온다 하면 LPG 가스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미리. 그래야 나중에 설비 설계할 때 여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 그래서 LPG로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정보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현장 답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일단 그거면 끝납니다. 현장 답사는. 현장 답사는 그거면 끝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화조 설치, 배수 처리 시설, 연결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릴 건데, 현장 답사에 있어서 조금 더 알파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냥 CAD로 설계하는 경우가 있지만 요즘은 이 3D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체적인 주변을 컴퓨터로 확인하면서 설계를 즉각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를 뭐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즉각적으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읽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려면 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대략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게 예전에 그 오픈 마켓에서 다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 몇 층이고 여기 경사 레벨이 몇이고 물 높이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서 현장을 꼭 안 가도 만들 수는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은 이게 12.5m짜리 건물이다 할 때 이 건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창이 어디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내 건물을 이렇게 설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쳐다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 창을 좀 덜 내고 나는 이쪽에다가 창을 많이 내겠다. 뭐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거 바로 옆에 근처에 있는 건물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는 조금 디테일하게 건물을 설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건물이 아니더라도 디테일하게 이걸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현장 답사 때 이 건물들을 다 찍어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많은 자료일수록 설계는 설계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디테일들이 많다. 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화조 설치 배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